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무회계 실수 없이 쉽게 푸는 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풀이 과정은 분계를 한 후 원하는 답을 구하는 것이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계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계를 하지 않고 푼다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추가 물음에서 조건을 바꾸면서 다른 것을 물어보면 처음부터 예문을 다시 봐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분계를 적었음에도 답을 산출하기 위해 분계를 처음부터 읽어봐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지 않는 분계를 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분계를 하지 않고 푸는 법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분계를 적어 놓았지만 실제 문제 풀이에서는 아래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양식만 기재합니다. 이 방법은 재무상태표의 차변, 손익계산서의 차변과 재무상태표의 대변, 손익계산서의 대변 합계가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괄호로 표시된 음수의 경우 마이너스로 보아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킵니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의 차변인 현금의 음수가 있다면 차변, 다른 계정 과목이 양수가 있으면 대변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차변과 대변이 일치합니다. 이 방법은 중복되는 계정 과목을 한 번만 적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소모되지 않으므로 차변과 대변을 적을 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여 차분히 적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래 분계는 예문 대신 적어 놓은 것이고 예문을 보면서 표에 적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분계는 재고 자산을 의상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100을 적고 채무에 100을 적습니다. 2번 분계는 의상매입금 100을 현금으로 변제한 분계입니다. 차변에 현금 100을 음수로 표시하고 대변에 채무 역시 100을 음수로 표시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킵니다. 3번 분계는 90만큼 현금 매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4번 분계는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70을 기재한 것입니다. 5번 분계는 기말에 정상 파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6번 분계는 비정상 파손이 발생한 것을 기재한 것입니다. 7번 분계는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고 나서 물음 1번을 풀면 차변의 재고 자산의 순액만 눈으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매출원가 역시 손익계산서 표의 차변 중 원가에 해당하는 것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분계를 하는 방법에서는 물음 2를 풀 때 다시 예문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 방법에서는 손익계산서 대변의 매출에서 손익계산서 차변의 매출 원가만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문의 정상 파손의 금액을 바꾸었으므로 표에서 5만씩으로 바꿔놓고 표를 보며 차감하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현금 유출액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바로 답이 신유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 흐름표 문제에서 고객과의 현금 흐름, 공급처와의 현금 흐름, 투자활동 등 현금 흐름 등으로 구분하여야 할 때에는 각각의 현금 흐름별로 재무상태표처럼 표를 나누어서 기재만 하면 각각의 현금 흐름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문제는 다른 파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많아지면 고급 회계를 포함하여 실제 기출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는지 추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